안녕하세요. 찰리만거 자네가 오라 책을 읽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후기도 좀 들려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찰리만거 자네가 오라 이 책 찰리만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찰리만거 본인이 쓴 책은 아니고 제닌 로우라는 분이 지으셨대요. 이분이 좀 유명한 전문 작가신데 직접 이제 찰리 문고를 찾아가서 내가 이 책을 쓰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한테 인터뷰도 여러 번 하고 지인들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본인 자료도 많이 찾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집필을 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. 그래서 찰리 문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은 이제 보기에 좀 괜찮은 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부분에는 가족들의 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찰리 문거가 어떻게 이제 워렌 버핏하고 만나가지고 친해졌는지 둘이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. 그래서 뭐 가장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익이 났고 또 때로는 사람이니까 실패도 하고 그때는 또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들이 뭐였는지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도 시시콜콜하게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밌게 읽었어요. 찰리 문거 누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찰리 문거가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처럼 유명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고 좀 베일에 쌓여있고 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찰리 먼거는 쉽게 말해서 투자자이고 이제 전문 투자자죠. 그리고 기업인이고 젊었을 때는 변호사 일도 했었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백만장자예요. 돈이 많습니다. 너무 부러워요.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명 투자자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책 같은 거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찾아보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찰리 문거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너무 베일에 쌓여 있고 그렇게 많이 대중에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이렇게 유명한데 자꾸 얘기가 들리지? 해서 이 책을 일단 읽게 됐습니다. 읽어보니까 대단하시긴 하더라고요. 일단 뒷부분에 부록에 수익률이 나오는데 다운 존스하고 역대 수익률 한 10년 정도 이제 내역이 나오는데 다운 존스 한 6% 정도가 되는데 이분은 수익률이 엄청나요. 몇십 퍼센트가 나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런 수익률이 날 수가 없어요, 사람이.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볼 때마다 어떻게 수익을 내길래 저렇게 수익이 나는 거지? 싶은데 이분이 약간 그런 분에 속합니다. 여기 있네요. 연평균 수익률이 2062년부터 아니군요. 1962년부터 1975년까지 24.3%. 네,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십니다. 물론 중간중간 뭐 높을 때는 73%도 있고 마이너스 났을 때는 31% 정도도 있고요. 오락가락하죠.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니니까. 근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24%라는 거는 정말 꿈의 수익률이죠. 요즘 다들 주식 하실 텐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.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분 이제 투자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게 돼요. 투자하는 거 보면은 워렌 버핏 항상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할 게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 게 아니면 이걸 왜 사냐, 잠깐이라도 살 필요가 없다, 왜 자꾸 샀다 팔았다 막 이러냐, 사서 좋은 주식이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여기서 수익도 나고 같이 커가고
이렇게 성장해 가야지 왜 그러냐 했는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 그걸 실천을 하십니다. 그래서 기업을 갖다가 사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주식의 과반수를 이제 보유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경영에도 막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투자 원칙은 아무래도 원래 잘 굴러가던 그런 기업을 갖다가 고르다 보니까 이 운영진들을 믿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믿고 맡긴 다음에 내가 그냥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으면 그냥 이걸 사가지고 보유를 하는 개념으로 가시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거 안 되겠는데 싶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손을 대기도 하는 분 나오긴 해요. 그래서 뭔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조그만 귀여운 앙증맞은 주식을 보유해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런 주인 마인드죠. 네, 기업처럼 정말 이렇게 뭐 좌지우지 할 수가 없으니까. 좀 한편으로는 진짜 기업을 갖다가 이끈다라는 마인드가 대단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미 투자자는 저렇게 하기 힘들겠는데 싶은 생각도 들고요.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점을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원칙을 세우고 저렇게 꾸준히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1년 보유했다가 파는 것도 아시죠?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죠? 화장실 자꾸 가고 들여다보고 아침 눈 뜨고 들여다보고 잘 때도 들여다보다가 잠들고 이게 개미 투자자들 다 똑같을 텐데 나만 그런 거 아니죠? 다 똑같잖아. 그렇잖아. 솔직히 얘기해봐.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, 솔직히. 안 그런 분들은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. 나만 그런 거 아닐 거야. 그래서 이분 나이가 되게 많아요. 얼마 전에 이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1924년 1월 1일에 태어나셔서 2023년 11월 28일에 99세로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나이가 거의 100세를 한 세기를 사셨어. 근데 이 중에서도 정말 변호사 일을 그만두셨을 때가 한 40대 정도 넘어가실 때로 제가 봤거든요, 책에서.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30대 후반이고 이분이 40대 중반 그 정도 때 이제 만나셨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전에 한 40대쯤 넘어갈 때쯤 그때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다른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백만장자가 되고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변호사를 접으셨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는 이제 인생의 한 3분의 2 정도는 투자자로 사신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들 보유한 기간들 보면은 짧게 보유한 기간도 있지만 정말 길게 막 10년, 20년 막 이렇게 계속 보유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알겠지만 다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. 다 우상향하니까. 안 그래요?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쉽지가 않다는 거.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셨다는 거. 일단 그것부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는 그 부분이 실제로 그런 대가를 옆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.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. 안 만나죠. 워렌 버핏하고 그 식사 한번 하는데 그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. 매년 갱신하던데.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하려면은 책을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 좀 인상 깊었던 거 몇 개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? 이분이 그 앞부분에 그래 투자 뭐 이런 거는 그건 뭐 다 대단하더라고. 앞부분에 좀 부러웠던 게 그 이제
미네소타주의 캐스 호수라는 곳에 스타 아일랜드라는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별장이 막 이렇게 증초를 사가지고 그 가족들이 막 자녀가 뭐 책에서는 8명 나오는데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근 거를 찾아보니까 9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. 자손이 내 자식이 9이야. 그럼 그놈들이 또 커가지고 또 애들 낳잖아. 그 애들 많아. 그래서 별장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. 항상 모여서 매년. 그래서 휴가해서 모일 때는 이제 TV나 핸드폰 이런 거 안 하고 다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정말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낚시도 하고 막 다 같이 모여갖고 막 이렇게 다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같이 놀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. 나도 나중에 백만장자 되고 억만장자 되면 해보고 싶어. 너무 부러운 모습이더라고.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그런 목표는 그거잖아요. 행복한 가족들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그러는 거. 그래서 결국엔 부자도 다 똑같구나. 사람이 원하는 행복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럴 여유가 되는 것도 부럽고 내가 맨날 일에 매여있고 그러면 못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나와요. 이 글 쓰신 우리 제니로우 님도 거기 초대받으셔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진짜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너무 부러워. 그런 모습이 좀 옆에서 본 것 같고 되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. 개인적으로. 너무 부러웠어.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부분도 나와요.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이분이 되게 현실적인 분에서 엉뚱하지 잘 안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배를 만들어. 갑자기 그 배도 조그만 배도 아니야. 엄청 큰 배를 만들어. 그리고 그 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거의 조선소를 갖다가 거의 해가지고 자기가 막 다 만들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.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나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이러면서 기행을 하셨더라고. 돈 많으면 생각하는 거를 실행을 옮길 수가 있다. 라는 걸 보면서 이것도 너무 부럽다. 나도 저렇게 대체공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자본과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못 하잖아요. 근데 이건 그거 해. 그래서 너무 부럽다. 부자들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남았어요, 개인적으로. 그래도 또 중간에 투자 부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. 투자 부분도 얘기를 해야지.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처음에 돈을 많이 벌게 된 거는 이제 건축을 하면서 특히 뭐 아파트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지어가지고 팔아요. 그러면서 그때 돈을 본격적으로 벌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첫 100만 달러를 벌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이제 투자자로다가 나서면서부터는 처음에 그것도 해요. 자기가 이제 법을 잘 아는 변호사니까 이제 법률 회사를 갖다가 이제 그 관련된 걸 갖다가 하면서 그것도 자기 회사에 관련된 것도 그 회사에다 맡기고 뭐 이런 것도 나와요. 그리고 중간에 눈이 이분이 머셨더라고. 한쪽 눈이 백내장이 와가지고 한쪽 눈이 이제 수술 잘못된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수술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어쨌든 이분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눈이 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수술을 해가지고 반대쪽 눈마저 잃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은 그래도 좀 수술을 잘 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용도실에서 이제 그 아플 때는 못 돌아다니니까 그 이제 좀 몸이 나아질 때까지는 거기서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챕터도 나오고 이분 인생에서 좀 암흑기인 거죠, 나름. 힘든 부분. 근데 그때도 쉬지 않아. 일해. 괜히 부자 되는 거 아니야. 죽도록 일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. 그리고 블루칩 스탬프스라고 이제 스탬프 막 찍어가지고 막 우편을 보내고 그래서 뭐 폰트 받고 막 약간 이런 회사인가 봐요.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또 했던 거. 그리고 시즈 캔디 말 그대로 캔디 회사예요. 캔디 회사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를 갖다 인수 어떻게 하는지 거기 이제 인수 받고서도 거기 운영진 믿고 어떻게 또 운영을 하는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나옵니다.
그리고 뭐 벨리스 사건, 버플러 이브닝 뉴스, 언론사죠. 그리고 저축 대부산업과 일정의 치료다. 이런 부분도 나오고, 저축은행 뭐 이런 것도 나오고, 그리고 이제 샬로몬 브라더스 뭐 이런 거, 그리고 데일리 저널 코퍼레이션 뭐 이런 것도 나오고, 메서 굿서 메리튼 병원, 이제 병원에서, 이거는 좀 나이 드셨을 때, 이게 병원이 민영화가 됐겠죠, 아무래도 미국이니까.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돈만 잡아먹는 경력 오래된 의사들 막 이렇게 정리해서 막 내보내고 막 부조정하고 막 이런 거 어떻게 되면 막 이렇게 되살려고, 거기에서도 막 의견을 내고 막 이러면, 근데 사람들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공짜로 돈 버는 게 아니구나, 그건 확실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. 이분이 그냥 돈을 벌진 않아요. 여기서도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고, 위기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, 이런 부분도 계속 나와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뒷부분이 좋았어요. 그 투자를 진짜 시시콜콜하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찾아보시면은 큰 사건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주석이 달렸는데, 우리나라 책들은 이제 주석 같은 거가 되게 갸냘퍼. 잘 안 나와. 근데 외국 책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몇 년도에 뭐 어디서 누구를 인터뷰를 했고, 뭐 어떤 책에 어떤 부분을 발췌를 했고,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, 내가 여기 이 부분을 더 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주석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더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. 이런 거 참 좋아.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부록도 굉장히 알차요. 부록에 ABCD가 있는데, A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익률,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있잖아요. 26%.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래서 한 장인데 되게 임팩트가 있어. 한번 보시고. 그 다음에 인터뷰 명단. 이제 이분이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타 아일랜드 거기 초대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족들 또 뭐 인터뷰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. 그래서 인터뷰 누구누구 인터뷰를 내가 했고, 어디서 시집 관련 얘기를 했고, 이런 거 나오고. 그다음 브록 씨는 이분이 99세잖아요. 이때는 99세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미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, 이 인터뷰할 때. 그래서 그때까지의 인생과 경력 이런 게 나와요.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투자의 길을 걸었구나, 이런 거 쭉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브록 D 우리 멍거의 연설문이 나옵니다. 연설문이 굉장히 두꺼워 생각보다. 근데 굉장히 읽을만 하더라고요. 인상 깊었어요.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 글 쓰신 분이 이제 옆에서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찰스 몽거 본인이 연설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가지고 연설을 하니까 굉장히 글이 짜임새가 있고, 이분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지 그걸 좀 엿볼 수가 있어가지고 전 좋더라고요. 이 연설문은 뭐 이 책이 아니더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유명 인사가 관심이 가면은 그 부분에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연설문이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.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, 어떠한 메시지를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. 강추드려요. 찰리모가 관심 있으시면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네, 다 읽었다고 여기 부록 남기면 안 돼. 부록 꼭 읽으셔야 돼요, 이 책은. 그리고 이제 뭐 이 책에 뭐 앞뒤로 추천의 글도 있고, 서문도 있고, 감사의 글도 있고, 역자 후기도 있고, 뭐 엄청나요. 그래서 두께가 뭐 500페이지가 넘는데, 뭐 추천글 뭐 이런 거는 읽고 싶으신 분만 읽으셔도 되고요. 꼭 안 읽어도 되는 거 알죠? 근데 그 부분들은 되게 좋았어요. 지금 제가 책을 갖다가 한 번 읽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
이제 이분이 실제적으로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부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, 뭐 위기에서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,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. 굳이 따지자면 첫 100만 달러를 벌다, 여기 6부터 이제 끝까지는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발췌독을 해서 한 번 더 읽고 싶어요. 음.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참고하세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책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항상 해요. 책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책을 좋아만 해요. 좋아해. 근데 책장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책을 다 꽂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, 이게. 집이 협소해요. 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해요. 내가 이 책을 갖다가 책장에다가 꽂을까? 내 책장에 이걸 넣을까 말까? 이 생각을 항상 하는데,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 빌렸는데 굳이 책장에 꽂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빠밤. 그래서 내 책장에 넣을 거니? 아니요.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조금 아쉽죠. 그래도 책을 읽을 만한 가치는 있었다. 책을 읽고 나서 아, 이 책은 진짜 내 시간 낭비했는데 할 때도 있어요. 물론 이렇게 모험을 하다 보면. 근데 이 책은 읽을 거리는 충분히 있어요. 특히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찰리 먼거를 갖다가 관심 있어 한다. 내가 좀 미주에 관심이 있다. 내가 좀 투자자가 돼보고 싶다. 하시면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이제 큰 정말 이런 대단한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만장자, 억만장자가 되는 거구나. 세계 부자 순위 올라가는 거구나.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특히 시장이 미국하고 국내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. 아무래도 이런 책들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미국하고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긴 한데,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. 어떠한 마인드로 이제 대가들이 투자를 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시콜콜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. 물론 나중에 뭐 기사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면은 이 책을 선택을 하시면 후회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좋은 책 읽고 추천하러 올게요. 안녕.